제 생각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구설에 자주 휩싸인 재벌기업 아닐까 싶어요. 면세점 사업 진출하고 항공사까지 인수한다고 해서 와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일이 꼬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알짜 기업으로 유명했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브랜드 평판이 훼손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큰 건 물론이고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최근 열렸던 아시안컵 이후에는 사람들 입방아에 계속 더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이 그룹 총수가 바로 대한축구협회장이죠.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한때는 3년 정도지만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적도 있었죠. 그것도 불과 34살 때부터.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아무리 현대정주영 창업주의 친인척이라고 해도 자식도 아니고 그 젊은 나이였는데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이번 주제는요, 현대산업개발이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알짜 회사이지만 몇 년째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는 HDC 그룹입니다. 자, HDC 정몽규 회장, 정주영 회장의 조카죠. 정주영 회장보다 13살 어렸던 넷째 동생이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정세영 회장이죠. 현대자동차를 이끌면서 포니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던. 자, 그러면 HDC 그룹은 뭐 하는 데인데? 아이파크 브랜드의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는 여러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요. 호텔도 있고, 역세권 개발에서 아이파크몰이나 HDC 신라 면세점 같은 기업에서는 유통도 하고, 리조트도 하고, 민자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운영하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도 여기서 했고요. 이 밖에도 뭐 금융 투자도 있고 악기 회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HDC의 시작은 건설, 그것도 아파트였죠. 아니 근데 아까 지금 회장의 아버지가 현대차를 이끌었던 포니정이라고 안 했나? 그건 곧 설명드릴게요. 1973년 베트남 특수가 잦아들기 시작할 때였죠. 한국에서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무려 500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바로 그러던 시절에 당시 한창 고속 성장을 하던 국내 업계 랭킹 1위의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조직 안에 주택사업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용산의 부촌에다가 현대맨션이라는 곳을 짓기 시작하면서요, 여기가 왜 현대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아파트거든요. 참고로 그 전에 현대건설은 마포 아파트, 힐탑 외인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아파트 짓는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되겠다, 아파트를 현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올린 거죠.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이듬해 아예 주택사업부를 독립시켜서 아파트 및 주택건축 사업을 전담토록 했다는 한국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지금 HDC, 옛 현대산업개발의 출발이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사를 중간부터 맡게 됩니다. 중간부터라는 건요, 압구정 현대가 무려 12년 동안 14차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아마 3차부터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70년대 후반에는 당시에 삼익 같은 주택건설 선두업체를 바짝 추격하게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마련해 놓은 토지가 10만 평을 훌쩍 넘긴다, 이런 당시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1978년 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 터집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000세대 가까이를 무주택 사원들한테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소위 높은 분들한테 갔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현대그룹에서 아파트를 짓던 이 한국도시개발이 아파트 짓는 일을 접고 당분간 일반 토목 및 건축 사업만 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사업을 재개하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장님이 유명한 분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시 이 회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죠. 또 아파트 물량이 마땅치 않을 때는 대형 평수에 고급 빌라도 짓고,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좀 있죠. 빌라인데 대형 평형이고 되게 막 약간 고급으로. 그러던 80년대 초반이 아파트 살려고 막 사람들이 난리였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80년대 중반에 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요, 한국도시개발은 특히 강남권에서 맹위를 떨쳤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해외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수주하고, 그리고 1986년에는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합병하면서 드디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은 1980년대 말에 일산 등의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세를 쭉쭉 확장하고요. 90년대를 지나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건설업체로 자리매김하죠. 그리고 드디어 1999년 정몽규 회장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오너 2세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승진하다가 그때쯤에 회장이 됐는가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죠. 정몽규 회장은 아버지와 함께 그 전에 쭉 현대차에 있었고요. 이 정몽규 회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현대산업개발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들고 있었던 건 갤로퍼 개발로 맹위를 떨친 정몽구 회장의 현대전공,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었죠.
지금 그 현대차의 정몽구 명예회장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왜 첫 부분에서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넷째 동생이 정세영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큰형님이 사업을 쫙 일으켜서 동생들을 공부시켰는데, 정세영 회장은 고려대를 나와서요. 고려대 들어갈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입학 당시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고려대에서 입학 시험을 쫙 보고 왔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큰형님 정주영 회장이 시험 잘 봤어요 하니까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니 네가 왜 못 봐? 나도 고대에 들어갔는데 네가 왜 못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정주영 회장님 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형님이 언제 고대에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고려대학교 건물 지을 때 거기서 돌 날리면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드나들었는데 네가 왜 못 들어가? 너 합격돼. 그러니까 걱정 마.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는 교수가 되려고 했대요.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자리가 나서 가기로 했는데 큰형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 축하한다. 너 봐라.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 정주영 창업주가 당시에 넷째 동생 정세영 회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하면 배고파. 나랑 같이 일이나 해. 그렇게 해서 정세영 회장이 현대건설에서 일을 시작하고 10년쯤 지난 1967년에는 현대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미국의 포드사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역할을 이 정세영 회장이 맡고요. 그렇게 협상을 하고 이듬해 코티나를 출시하고 또 포드랑 이후에 결별하고, 다들 안 될 거라고 하는데 현대차 고유의 독자 모델을 만들고, 그게 바로 포니죠. 그리고 1976년에는 그 포니를 수출까지 하고, 포니정이라는 닉네임이 정세영 회장한테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1987년에는 큰형님이 이번에는 그룹 회장까지 맡으라고 해서 회장에 취임하고, 곧이어 큰형님이 또 정계에 진출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고,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연히 현대로서는 새로 들어설 정권한테 눈치가 엄청 보일 거 아니에요? 경쟁자였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한 것도 바로 정세영 회장이었죠. 그리고 1996년에는 정세영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되고, 이때 현대차 회장으로 부임한 게 바로 당시 34세였던 정몽규 회장이죠. 아들이요. 자, 그러다가 1998년 말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다음에 현대차 회장으로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고요. 회장직에 있던 정몽규 당시 회장은 부회장으로 물러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상황이. 정세영 회장 입장에서 본인이 회장을 하다가 물러나서 아들이 회장직을 이어받았는데 조카가 와서 자기 아들을 밑으로 밀어내고 회장이 된 거니까. 그리고 정세영 회장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달 뒤에 큰형님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한테 자동차에서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이 하늘 같은 권위의 큰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정세영 회장은 잘못된 거 없다는 답과 함께 32년을 몸담았던 현대차를 떠납니다. 정몽구 회장 측이 보유했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정세영 회장 측이 보유했던 현대차 쪽 지분이 샥! 훗날 당시를 두고서요, 정세영 회장은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큰형님한테 죄송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 세대들이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형제 간의 정이 두텁지만 아들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부자 간의 정이 형제 간의 정을 앞서는 법이다. 왜 모르겠는가? 어차피 떠나야 될 입장이라면 큰형님이 떠나라는 거북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미리 떠났어야 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대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돼서 독립한 현대산업개발은요, 1999년부터 정몽규 회장이 키를 잡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좀 있었죠. 일단 딴 데서가 아니라 현대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라는 이름 계속 쓸 거냐, 적어도 이 초록색 로고는 쓰면 안 된다 등등. 그러면서 2001년에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 또 IMF 이후니까 어려워진 반면에요, 현대산업개발은 건재했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남들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프로축구단 인수도 했던 거겠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요, 현대산업개발이 강남 같은 노른자위 부동산 등등 해서 보유하고 있는 알짜 자산이 되게 많죠. 또 그런 자산을 필요할 때 잘 매각했고, 왜 지금 강남에 가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아주 큰 건물, 역삼역인가? 그 건물도 원래 현대산업개발 거였는데 매각한 거죠. 2001년에 약 6,700억? 당시에 국내에서 이뤄진 단일 건물 거래로 사상 최대 규모였죠. 어려울 때 그렇게 가지고 있던 알짜 자산을 팔고 버티고, 또다시 아파트 붐이 일어나니까 경쟁자들은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오래 해왔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걸로 쭉 치고 나가고, 또 그렇게 번 돈은 잘 안 나가게 하고, 부침이 심한 건설업계에서 규모를 막 키우는데 휩쓸린
팔리지 않고 내실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계 서열은 처음보다 약간 떨어졌는데 누구보다 알짜 기업이다, 내실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렇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역세권 개발, 대도시의 큰 아파트 단지 입주, 특히 과거에 본사가 있던 부지에는 랜드마크격인 아파트를 올리면서 브랜드 가치는 탄탄해지고, 또 정세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2005년에는 아이파크 타워를 준공하고 디자인이 돋보인다고 하는, 또 강남에다가 특급 호텔을 오픈하고, 설립 30주년을 맞은 이듬해에는 영창학기를 인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버티고, 현대산업개발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2013년, 14년 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도 현대산업개발 역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선방했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유명한 투자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회사를 이렇게 각각의 집에 비유를 하면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라고 해도 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집에는 막 금덩이, 금은보화가 막 가득한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집이라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집이라고 보지 말아라. 그만큼 알짜 회사라는 거였죠. 그런데 2015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던 즈음부터는요, 뭔가 과거와 다른 분위기를 풍긴 것 같기도 해요. 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현대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의 호텔 신라와 손을 잡은 거잖아요. 과거 현대 계열에서 분리될 때는 내실에 집중을 했다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짜 회사라고 소문은 났지만 재계 서열은 좀 하락했던 거겠고요. 그런데 그래왔던 현대산업개발이 힘을 비축하고 과감하게 삼성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새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제 뭔가 좀 나서보자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2018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요, HDC 산하에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있는 HDC 그룹 체제를 출범시키거든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유명한 아시아나항공 인수건이 있었죠. 2019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딜에 도전을 해서 그해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든요. 인수 대금 2조 5천억 원 중에서 2조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른 정말 큰 베팅이었죠. 물론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어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당시에 정몽규 회장은 이런 당찬 포부를 밝혔어요. 아직 우선 협상자 자격이지만 좋은 회사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항공산업에서 가장 큰 걱정은 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자, 그랬는데 얼마 뒤부터 악재가 계속 닥쳐옵니다. 아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2019년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해 말에 뭐가 있었죠? 중국 우한에서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금세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무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항공사업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 거액을 투자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가느냐? 당연히 고민이 있었겠지. 그래서 지금도 법정 다툼 중이지만 HDC 입장에서는 계약금 2,500억만 날릴 수도 있게 된 상황에 놓인 거죠. 게다가 면세점업도 직격탄을 맞고. 그리고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름에 광주 학동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또 이듬해 초에는 짓고 있던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무너졌잖아요. 정몽규 회장은 거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서 오랜 세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브랜드가 쌓아온 평판이 훼손되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으면서 회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그간 쌓아온 체력으로 버티고 신규 사업을 수주하면서 만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말하면 HDC 그룹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시안컵 이후의 파문으로 대한축구협 회장인 정몽규 HDC 회장이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죠. 자,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말을 보태진 않기로 하고요. 다시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첫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HDC인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HDC와 정몽규 회장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는 걸로 나타날까요? 결국 대개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결과들로 많은 것이 아마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